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사흘 뒤인 다음 주 화요일 우리나라에 상륙합니다. 통영으로 들어와서 경남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오늘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 먼저 태풍의 예상 경로와 그 위력을 김민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11호 태풍 흰남노는 다음 주 화요일인 6일 오전 9시쯤 부산 남서쪽 70km, 통영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그대로 경남 동남부를 지나 오후에는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졌고 남해상에는 풍랑특보와 함께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모레부터는 전국이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태풍은 현재 타이완 동남쪽 해상에서 아주 느린 속도로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해수면 온도가 높은 동중국해를 지나며 점차 속도를 높여 우리나라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흰남노는 초속 47m의 바람이 부는 매우 강 등급의 태풍입니다. 보통 태풍은 북상하며 조금씩 위력이 약해지지만 흰남노는 해수면 온도가 높은 지역을 통과하며 역대 가장 강력한 세기를 유지한 채 우리나라에 상륙할 전망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강풍 피해입니다. 남해안에 상륙할 시점에 최대 풍속은 초속 43m로 달리는 차도 넘어뜨릴 수 있을 정도의 바람입니다. 순간적으로 초속 50m 이상의 바람이 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남 대부분의 지역과 광주를 포함한 호남 동부 지역은 초속 25m의 폭풍 반경에 들겠고 수도권과 강원 북서부, 충남 북서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도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또 많은 비도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전국에 100에서 300mm의 비가 예상되며 제주도 산지 600mm 이상, 그 밖의 제주도와 남해안, 경상권 동해안 등지에는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다고 전망했습니다. 5일부터 6일경 전국 대부분 지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이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히 사전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풍이 지나갈 때 만조 시각까지 겹치며 폭풍 해일에 의한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 루사와 매미 등은 대부분 이맘때쯤 찾아오는 가을 태풍이었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흰남노 역시 전형적인 가을 태풍입니다. 가을 태풍이 왜 위험한지, 흰남노가 유독 더 걱정되는 이유는 뭔지 손구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지난 2002년 8월 말 태풍 루사가 덮친 강릉. 하루 만에 870.5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온 시내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태풍 루사는 기상 관측 시작 후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국내 태풍 피해 가운데 최대 기록인 5조 1천억 원 가량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이듬해 9월 상륙한 태풍 매미는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을 동반했습니다. 순간 최대 풍속 초속 60m. 재산 피해 4조 원에 1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루사와 매미, 또 2010년 곤파스와 2012년 볼라벤 등 큰 피해를 남긴 초대형 태풍들의 공통점은 모두 가을이 찾아오는 지금쯤 우리나라를 강타했다는 겁니다. 이번 흰남노 역시 8월 말부터 위력을 키우다가 한반도로 향해 오고 있는 가을 태풍입니다. 여름 내내 달궈진 바다의 수증기를 흡수하면서 몸집을 키우는 게 특징입니다. 동아시아 주변 바다의 해수면 온도입니다. 여기 붉은색이 짙은 지역이 동중국해인데요. 보통 여름이 끝난 뒤 동중국해 해수면 온도가 높은 상태가 됩니다. 여기에 흰남노의 예상 경로를 표시해 보면은 이 해수면이 높은 지역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죠. 가을 태풍의 위력이 강한 이유는 이 해수면 온도가 높은 지역을 지나며 힘을 축적한 상태로 우리나라에 상륙하기 때문입니다. 흰남노는 더 강한 위력으로 우리나라를 덮칠 가능성이 큽니다. 발생 이후 서남쪽으로 역주행하며 해수면 온도가 높은 곳에서 수증기를 계속 공급받았고 태풍의 남쪽에 있던 열대 저압부까지 흡수하면서 세력을 키워왔기 때문입니다. 중심 시도가 이렇게 낮았던 태풍이 우리나라 쪽으로 유입됐던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강한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는 기후변화로 해수면 온도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가을 태풍을 넘어서는
흰남노와 같은 슈퍼 태풍의 습격이 더욱 빈번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태풍 흰남노가 경남 지역에 상륙할 때쯤에는 지금보다 몸집도 훨씬 크고 위력도 세질 거라는 게 기상청의 예상입니다. 6년 전 태풍 차바 때 큰 피해를 입었던 부산은 지금 그래서 초비상인데요. 모래주머니를 쌓고 어선을 대피시키는 등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송광모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태풍 차바는 부산에서 20km 떨어진 앞바다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곧바로 집채만한 파도가 덮친 해운대 마린시티는 상점과 인도 등이 한순간에 폐허로 변했습니다. 6년이 지난 마린시티 상점가는 그보다 더한 태풍 흰남노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들은 주말 영업도 포기한 채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입구에 쌓아두고 일찌감치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식자재와 기계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고 의자와 테이블도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단단히 묶어놨습니다. 파도가 넘어오면 일단은 한 요 반까지는 찬다고 보고 있거든요. 커피 머신이랑 위스키랑 이런 거 종류들 전체 다 창고로 다 옮겨놨어요. 일단 조금 복양 상태고 이제 최대한 모래주머니나 이런 것들. 어민들은 조업을 포기하고 어선 수십 척을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육지로 대피시켰습니다. 해안가 횟집들 역시 침수를 막을 차수벽을 이전 태풍 때보다 더 높이 쌓고 있습니다. 근데 물이 넘어와서 이 수족관을 안에 있는 물건을 다 쓸고 가버렸어. 이번에는 또 바람이 세다 해서 저 위에까지 다 이렇게 철 구조물로 해서 하판을 막는 거죠. 흰남노의 상륙 예상 시각은 6일 오전 10시쯤. 하루 전인 5일부터 부산에는 차바 때와 비슷한 10m 높이의 큰 파도가 예상됩니다. 특히 당일 새벽 4시 반쯤이 만조 시각이어서 이른 새벽부터 고비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4일에는 6m까지 올라가고 5일에는 10m까지, 6일에도 10m에도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50km 안팎으로 2003년 매미, 차바 때보다 더 강하고 최대 400mm의 비도 쏟아질 전망입니다. 바닷가 작은 돌멩이가 강풍을 타고 1km 밖 아파트 유리창을 깨뜨리거나 저지대 주택가 침수 사태도 빈번한 부산에서는 또다시 큰 피해를 입지는 않을지 긴장 속에 태풍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던 경남 지역 농가들은 긴급 수확에 나섰습니다. 저지대에서는 모래주머니를 쌓으며 태풍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시 대산면의 한 멜로 농가. 태풍 흰남노가 다가온다는 소식에 긴급 수확 작업이 벌어졌습니다. 대목인 추석을 앞둔 상황에서 태풍이 덮치면 1년 농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급히 외국인 노동자까지 투입해 속도를 높여보지만 태풍이 오기 전까지 끝낼 수 있을지 농민은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고추 농장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올여름 폭염 탓에 청양고추가 제때 자라지 못하고 이제 막 생장을 시작한 상황. 여기서 태풍 피해를 입는다면 올해 농사는 사실상 접어야 합니다. 열매가 달리기 시작할 때 물을 많이 먹어버리면 나무가 빨리 죽어버려요. 농민들은 태풍에 대비해 이 비닐하우스 입구 양쪽에 지지대를 세우고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막기 위해 이렇게 비닐을 끌어올리는 작업을 합니다. 하지만 예고된 대로 초속 40m의 강풍이 불어닥칠 경우 이 비닐하우스에 철재가 휠 수 있고 비닐도 뜯겨 나갈 수 있어 농민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태풍 매미가 만조 시각에 상륙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저지대 주민들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번 태풍 흰남노의 예상 경로가 매미와 닮은 꼴이기 때문입니다. 2003년에도 태풍 매미가 와서 너무 힘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가지러 왔습니다. 태풍 매미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던 남해안 주민들은 이번만큼 큰 피해 없이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정부도 당장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가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위기 대응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태풍 대비 정부 관계기관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았고 1단계가 바로 가동됐습니다.
위기 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높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최고 단계의 대응 태세를 갖춰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태풍에 의해 전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적인 비상 상황입니다.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태풍 대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처와 지자체 등은 서둘러 태풍 대비에 나섰습니다. 가장 걱정은 상습 침수 구역. 특히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반지하 등 취약 지역을 위주로 선제적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반지하 임대주택에는 시범 사업으로 창가에 물막이판이 설치됐고 바닥에 10cm 정도 물이 넘치면 알람이 울리는 경고등도 달았습니다. 화재 경보처럼 긴급하고 시급하다는 부분을 아주 이펙트 있게 잘 전달해줘서 효과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자원공사는 대청댐 등의 수문을 개방했습니다. 폭우에 대비하기 위한 수위 조절에 나선 겁니다. 국가 주요 시설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산업부는 원전, 전력, 석유가스, 재생에너지, 산업단지 등 주요 시설에 대해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에 돌입했습니다. 태풍의 영향권에 가장 먼저 들어서게 될 제주도에서는 등굣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주 초 원격 수업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